매년 0.000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한국을 찾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똑같은 장소 앞에서 똑같은 표정을 짓습니다. 입을 딱 벌린 채로요. 그런데 정작 그 장소 옆을 매일 지나치는 한국 사람들은 그냥 걸어서 지나칩니다. 너무 익숙하니까요. 이게 바로 역설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이 된다는 거요. 실제로 한 프랑스 관광객은 부산의 어느 계단 앞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건 영화 세트장이 아니냐고요. 그리고 제주에서 온 한 캐나다 부부는 여행 마지막 날 밤 다시 그 장소로 혼자 몰래 다녀왔습니다. 그 장소가 어디였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는 외국인들이 직접 찍은 영상 속 반응, 그들이 검색창에 가장 많이 치는 한국 명소, 그리고 가이드북에는 절대 나오지 않는 숨겨진 포인트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5곳 중 마지막 장소는 아마 여러분도 처음 듣는 이름일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입소문이 다 났습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이 궁금하신 분들,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면 이런 영상 계속 보내드릴게요. 첫 번째 장소는 서울 북촌 한옥마을입니다. 전 세계 여행 유튜버들이 가장 많이 찍는 그 계단, 지금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북촌 한옥마을은 경복궁과 창덕궁 사이에 자리 잡은 곳으로 600년 전 조선시대 한옥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기와 지붕이 층층이 겹쳐지고 좁은 골목 사이로 고즈넉한 담장이 이어지는 풍경은 정말이지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외국인들이 타임머신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딱 이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북촌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에요. 지금도 실제 주민들이 생활하는 동네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받는 충격이 꽤 큽니다. 박물관에서 꺼내놓은 전시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일상 속에 600년 역사가 그냥 녹아있는 거니까요. 저는 이 부분이 북촌의 진짜 매력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그 유명한 계단 이야기입니다. 북촌 이경으로 불리는 골목, 가회동 11번지 일대 계단에서 내려다보면 기와 지붕이 끝없이 펼쳐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해질녘에 가시면 지붕 위로 황금빛이 쏟아지는데 그 순간만큼은 카메라를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 안 해준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골목은 조용히 걸어야 합니다. 실제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서 오전 10시 전과 오후 5시 이후에는 방문을 자제해달라는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를 지키는 방법은 예의 있게 즐기는 것이겠죠. 다음 장소는 어떨까요? 프랑스인이 영화 세트장이라고 외쳤던 그곳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부산입니다. 그것도 보통 부산이 아닙니다. 감천문화마을, 이곳 앞에 서면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그 프랑스 관광객이 영화 세트장이냐고 외쳤던 게 바로 여기입니다. 알록달록한 파스텔빛 집들이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쌓여있는 모습. 처음 보면 이게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이 맞나 싶으실 겁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의 산토린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늘과 지붕과 바다가 딱 한 프레임 안에 들어오는 순간 카메라가 저절로 올라갑니다. 좁은 골목으로 들어가면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꺾이고 또 꺾이는 미로 같은 골목. 계단 위에서 내려다보면 집들이 마치 알을 쌓아놓은 것처럼 빼곡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 잠깐 멈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풍경 뒤에는 아무도 쉽게 떠올리지 않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집들은 원래 예쁘게 지으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1950년 25전쟁 당시 북쪽에서 피란을 내려온 사람들이 갈 곳이 없어 부산 산자락에 하나둘 터를 잡으면서 만들어진 마을입니다. 먹을 것도 잠잘 곳도 없던 사람들이 손으로 직접 지은 집들이 지금 이 풍경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가 세월을 거쳐 이렇게 아름다운 마을이 됐다는 사실, 조금 묵직하지 않으신가요? 외국인들이 이 역사를 알고 나서 마을을 다시 바라볼 때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히 예쁜 사진 찍는 곳이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공간으로 느끼는 거죠. 저는 이게 감천마을의 진짜 힘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캐나다 부부, 기억하시나요? 여행 마지막 날 밤 몰래
혼자 다시 찾아간 바로 그 장소가 이 감천문화마을이었습니다. 낮과는 전혀 다른 조명 아래 빛나는 야경. 그 부부가 왜 다시 왔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제주도 하면 대부분 한라산이나 성산일출봉을 먼저 떠올리시죠. 그런데 외국인들이 최근 가장 많이 검색하는 제주 명소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협재해변과 그 앞에 떠 있는 비양도입니다. 협재해변에 처음 도착한 외국인들의 반응은 거의 한결같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이냐고요? 물빛이 에메랄드빛과 청록빛 사이를 오가는데 태국 코사무이나 필리핀 팔라완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저도 사진으로 처음 봤을 때 합성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 물색이 맞습니다. 하얀 모래와 얕은 수심이 햇빛을 받아 만들어내는 자연의 색이거든요. 그리고 그 바다 너머로 아주 작은 섬 하나가 둥실 떠 있습니다. 비양도입니다. 여객선으로 단 15분이면 닿는 이 섬은 제주 안의 또 다른 제주라고 불릴 만합니다. 섬 전체가 화산 지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걸음마다 색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썰물 때만 드러나는 모래사장은 평소에는 바닷속에 잠겨 있다가 하루 중 딱 몇 시간만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지점이 진짜 핵심인데요. 그 타이밍에 딱 맞춰 도착하면 마치 바다 위를 걷는 것 같은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여기서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5번째로 소개할 마지막 장소도 바로 이 물 위를 걷는 느낌과 연결됩니다. 제주도 안에 있지만 제주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그 장소. 다음 챕터에서 공개됩니다. 드디어 마지막 장소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그 캐나다 부부. 여행 마지막 날 밤에 혼자 몰래 다시 찾아간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제주 용머리 해안입니다. 이름부터 범상치 않죠. 용이 바다로 들어가는 형상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직접 보시면 왜 이름이 붙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십니다. 이곳은 약 180만 년 전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진 절벽 지형입니다. 층층이 쌓인 붉은빛 바위들이 파도에 깎이고 또 깎여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봐도 이게 자연이 만든 건지 누가 일부러 조각한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외국인 여행 커뮤니티에서는 한국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자연 명소로 꼽히는데요. 정작 한국 여행 가이드에는 잘 등장하지 않습니다. 조금 의외이죠. 성산일출봉 바로 옆에 있는데도 대부분 성산일출봉만 보고 지나쳐버립니다. 하지만 이 장소에는 특별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수 상황에 따라 하루에도 출입이 막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파도가 높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귀한 장소가 됩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절벽 사이를 걷다 보면 파도 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지고 하늘은 좁게 보이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느낌이 듭니다. 그 캐나다 부부가 마지막 날 밤 다시 찾아간 이유. 이제 아시겠죠? 자, 오늘 소개한 5곳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북촌 한옥마을, 감천문화마을, 협재해변, 비양도, 그리고 용머리 해안. 이 장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지나쳤는데 외국인들은 그 앞에서 멈췄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장면이 됩니다. 한국의 진짜 매력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번 더 고개를 들어보시면 됩니다.